서울의 중심부 사람들로 가득 찬 명동거리에서 한 외국인 여성이 애타게 외칩니다. 올리버, 어디 있니? 6살짜리 아들을 잃어버린 듯한 그 여성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반복하면서 거리를 헤매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순간 그녀는 결국 길 한가운데 주저앉고 맙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녀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무사히 아들을 발견하고는 안도와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작은 가구점을 운영하는 평범한 주부 캐서린입니다. 남편 루카스와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됐어요. 결혼 초반부터 저희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번 유산을 겪으며 힘든 시기를 보냈죠. 그때마다 우리 부부는 지쳐갔고 마음속에선 슬슬 이젠 정말 포기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었지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올리버가 저희 곁에 찾아온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저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죠. 올리버는 그저 아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부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죠. 남들에겐 당연한 일도 우리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기에 크게 아프지 않고 잘 커주는 올리버를 볼 때마다 사랑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매일 우리 아들을 위해 뭘 더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올리버가 한국의 애니메이션을 보고 크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푹 빠지더라고요. 상어가족 노래였는데 혼자서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춤을 추는데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던지 저희도 모르게 아이와 함께 한국 애니메이션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하는 궁금증도 생겼죠. 남편도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어느 날 제가 올리버 6번째 생일 기념으로 여행을 가볼까 하자마자 바로 한국 가자 하고 답하더군요.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의 나라라면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여행 준비는 설렘 그 자체였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아서 자료를 찾아보는 것부터가 즐거웠죠. 명소나 맛집을 검색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한국이 매력적인 나라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흔히 접하지는 못했었지만 한국은 독특하면서도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느낌이랄까요? 특히 여행 후기를 찾아보니 한국 사람들에 대한 칭찬이 많더라고요. 외국인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특히 아이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준다는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무엇보다 올리버가 얼마나 좋아할지 생각하니 저까지 마음이 설렜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올리버는 들뜬 얼굴로 연신 한국 가면 뭐 할까를 물어봤어요. 그 귀여운 얼굴에 저와 루카스는 같이 웃을 수밖에 없었죠. 비행기에서도 들뜨며 엄마, 우리 언제 도착해요? 눈을 반짝이며 물어보는 올리버를 보니 여행을 계획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 땅에 닿았을 때는 저희 가족 모두의 마음이 두근거렸죠.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이국적인 풍경에 저와 루카스도 약간 긴장하면서도 설렜습니다. 한국의 첫인상은 정말 깔끔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공항 직원들도 친절하게 대해주고 특히 올리버를 보고 미소를 짓는 모습에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더군요. 심지어 낯선 외국인에게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올리버는 이곳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서인지 더욱 신나했고 저희도 그런 올리버를 보며 흐뭇했죠. 여보, 한국 사람들은 참 따뜻한 것 같아. 제가 남편에게 속삭이자 루카스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아하니 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그 말대로 올리버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금세 좋아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공항을 나와 호텔로 가는 길에서도 그는 창밖을 보며 계속 감탄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우리는 짐을 풀고 여행 일정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저희는 나름 철저히 준비했거든요. 짧은 일정이지만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었고 특히 올리버가 보고 싶은 것은 빠뜨리지 않으려고 꼼꼼히 계획을 세웠죠. 그중 첫 번째는 명동이 있습니다. 다양한 상점들과 특히 장난감 상점과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거리라서 올리버도 좋아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한국 여행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 루카스에게 속삭였어요. 여보, 오늘 공항에서 봤던 사람들 정말 다들 따뜻해 보였어. 한국은 다른 아시아 나라들과 정말 다른 느낌이야. 루카스도 제 말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여기 와보니 올리버를 위한 선택이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되지 않아? 저희 부부는 그렇게 한국에서의 일정을 기대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올리버가 해맑은 얼굴로 꿈꾸듯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아이가 정말 행복해 보이는 순간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죠. 다음 날부터 펼쳐질 여행에 대한 설렘으로 저 역시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 여행을 시작했어요. 첫 목적지는 명동이었죠. 올리버가 좋아할 만한 캐릭터와 기념품들이 가득하다는 얘기 듣고 우리 부부도 엄청 기대했거든요. 명동에 도착하니 거리마다 다양한 상점과 먹거리로 가득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신기했습니다. 올리버는 양손에 간식거리를 들고 씩씩하게 걸으며 신이 나 있었고 저희는 그저 그런 올리버의 뒤를 따르며 행복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올리버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다행히 바로 근처에 화장실을 찾을 수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화장실을 쓰기 위해 힘든 순간들이 많은데 한국은 깨끗한 공중 화장실이 있어서 매번 놀라웠어요. 루카스가 올리버를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갔고 저는 잠시 주변 상점에서 기념품을 고르며 기다렸죠. 명동거리는 평일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소음도 많았어요. 그래서인지 루카스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을 때 통화 내용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캐서린! 큰일 났어. 올리버가 사라졌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됐죠. 루카스의 전화를 끊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화장실 근처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어딘가 허둥지둥하며 아이를 찾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보, 올리버는 어디 있는 거야? 제가 다급하게 묻자 루카스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잠깐 다른 칸에 들어간 사이에 올리버가 보이지 않는 거야.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아무도 못 봤대.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미국에서 떠올리기만 해도 끔찍한 사건들을 뉴스로 보곤 했는데 설마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국 땅에서 소중한 아이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에 걱정과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저와 남편은 미친 듯이 명동거리 곳곳을 돌아다니며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올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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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이 넓은 거리에서 올리버를 찾을 수 있을까? 남편이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절망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어요. 저희는 결국 한국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명동거리에는 경찰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도움을 요청하자 경찰관 2명이 바로 상황을 파악하고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유창하게 설명해 주셔서 더욱 안심이 됐습니다. 경찰은 저희에게 올리버의 자세한 특징과 마지막으로 본 장소에 대해 물었고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아이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한 경찰관이 저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이가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고 있나요? 저는 그 질문에 아차 싶었어요. 제가 너무 아이를 철없이 키운 건 아닌지. 혹시라도 아이가 길을 잃었을 때 연락할 방법을 교육하지 않았던 것이 큰 실수로 다가왔죠. 아직 어려서 연락처를 외우지 못해요. 저희가 그런 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서도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올리버가 얼마나 중요한 아이인데 이런 기본적인 준비조차 하지 못하다니. 그때 경찰관이 다정하게 저희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줬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서는 아이가 혼자 있는 걸 보면 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보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인근 지구대에 연락해서 협조를 요청했으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그래도 걱정이 완전히 가시진 않았어요.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을지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다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경찰은 명동거리 전체에 올리버의 실종 소식을 전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협조를 부탁했어요. 경찰관들뿐만 아니라 한국 시민들도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길거리를 지나가던 아주머니 한 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희에게 물었어요. 혹시 아이가 어떤 모습이었나요? 저도 혹시 보게 되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 따뜻한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어요. 이곳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도움을 주려는 모습을 보니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희의 초조함은 커졌어요. 이미 2시간이 넘게 지났고 경찰은 계속해서 주변 CCTV를 살피고 있었지만 명동거리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저는 간절히 기도하며 무릎이 풀릴 듯한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듣던 골든타임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여보, 시간이 너무 지나가고 있어. 만약 올리버를 찾지 못하면 남편이 중얼거리자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나지막히 말했어요. 아니야. 우리가 반드시 찾을 거야.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도와주고 있잖아. 분명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경찰은 저희와 함께 명동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올리버의 흔적을 찾아 나섰어요. 그때 한 경찰관이 무전으로 소식을 듣고는 다가와서 말했어요. 가족분들, 일단 저희와 함께 가보시죠. 올리버와 관련된 정보가 나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관을 따라갔어요. 경찰관을 따라 어디론가 이동하는 동안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설마 올리버가 무슨 사고를 당한 건 아닐까라는 불안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뭘 물어보고 싶었지만 혹시 최악의 대답이 돌아올까봐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도착한 곳은 또 다른 경찰서였고 여전히 뭔가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이상하게 한쪽 구석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저는 그 소리에 이끌리듯 그쪽으로 걸어갔죠. 그리고 거기서 정말 올리버를 발견했습니다. 담요를 걸친 올리버는 작은 손에 핫팩을 꼭 쥔 채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약간 울먹이긴 했지만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웃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제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는 걸 느꼈어요. 올리버! 소리치며 달려가서 아이를 안았어요. 어찌나 세게 안았는지 아이가 숨이 막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온갖 끔찍한 상상을 했던 게 떠오르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루카스도 뒤따라와 우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셋이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안도감을 느꼈어요. 올리버는 아직도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엄마 왜 울어요? 그 귀엽고 순진한 질문에 제가 다시 한번 울컥했습니다. 아이의 무사함이 너무 감사했고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경찰관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상황을 차분히 설명해 주었어요. 알고 보니 올리버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다른 사람을 아빠로 착각하고 따라 나섰다가 길을 잃은 거였습니다. 사람이 많았던 명동거리를 혼자 걸어가다가 한참 헤매다 근처 공원에 도착했던 거죠. 다행히 그곳에서 올리버를 발견한 한 아주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인근 경찰서로 데려온 거예요. 한국말도 모르고 엄마 아빠 연락처도 모르는 아이가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라며 경찰관이 덧붙이는데 그 말에 더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올리버가 낯선 땅에서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지만 아이를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저희가 언제 아이를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때 올리버를 돌봐주신 아주머니가 저희에게 다가오셨죠. 나이가 지긋한 아주머니는 올리버의 손에 미지근한 핫팩을 쥐어주시며 아이가 춥진 않을까 걱정이 돼서 잠시 따뜻하게 해주었다고 하셨어요. 저도 손주가 있어서 그런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애 엄마로서 얼마나 걱정하셨을지 맘 알아요.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에 저는 그만 울컥해서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때 경찰관 중 한 분이 미소를 지으며 여기 한국에서는 아이가 혼자 있는 걸 보면 다들 보호자처럼 도와주려고 합니다. 유괴 같은 사건이 거의 없긴 하지만 아이가 혼자라면 누구든 신경 쓰고 챙기려는 분들이 많아요. 다행히 여러분도 도움을 받게 되셨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또 한 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안전한 사회는 법이나 제도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지키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여행을 준비할 때 한국에 대해 다소 막연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국보다 작은 나라이니 모든 게 조금 뒤떨어져 있겠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있었죠. 그런데 올리버 실종 사건을 겪고 나서 저희가 본 한국은 전혀 달랐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경찰도 체계적이고 빠르게 대처해주는 모습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제가 한국 경찰과 시민들 덕분에 올리버를 무사히 찾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감사하고 뭉클했습니다. 루카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경찰서 밖으로 나와서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여기서 사람들 정말 친절하고 따뜻한 것 같아. 한국이 이토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인 줄 몰랐어. 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러게 만약에 일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다면 어땠을까? 올리버를 무사히 찾을 수 있었을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올리버와 저희를 지켜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우리는 올리버와 함께 조심스럽게 명동 거리로 다시 나왔어요. 사실 마음 같아선 호텔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고 싶었지만 올리버는 그 짧은 사건이 큰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엄마, 우리 또 구경하러 가요. 밝게 외쳤어요. 그의 밝은 얼굴을 보니 저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가 무사하다는 것만으로도 그 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죠. 아이가 너무나 밝게 웃고 있으니 한국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 나라는 단지 올리버를 지켜준 나라가 아니라 저희 가족이 사랑하게 된 두 번째 고향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앞으로 남은 일정 동안 한국 사람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많은 추억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올리버, 오늘은 네가 정말 따뜻하고 멋진 사람들 덕분에 무사히 돌아온 날이야. 우리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용감한 아이가 되자. 알겠지? 올리버는 제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 여행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한 분위기의 북촌 한옥마을을 찾았어요. 전통 한옥이 모여있는 이곳은 명동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죠. 골목골목을 걷다 보니 마치 시간이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올리버는 이곳에서도 신기한 듯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구경했어요. 저는 그런 올리버의 손을 꼭 잡고 마음속으로 계속 다짐했어요. 이제는 절대 네 손 놓지 않을게. 올리버를 잃어버렸을 때의 불안과 공포가 아직도 생생했어요. 북촌을 산책하면서 저희는 여러 한국의 전통장 식품들을 구경했어요. 올리버는 작은 자개함을 보며 이게 뭐냐고 물었고 저는 최대한 아는 내용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이건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상자 같은 거야. 아주 소중한 걸 넣어두는 거지. 올리버는 그 말을 듣고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그럼 내가 여기 내 보물들을 넣어둘래.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남편과 저는 그 자개함을 올리버에게 선물로 사줬죠. 다음 목적지는 인사동으로 갔습니다. 전통 공예품 가게들과 갤러리 전통 찻집들이 모여 있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었죠. 인사동 거리에서 우리는 다양한 한국 전통 기념품들을 구경하며 한국의 문화에 더 빠져들었어요. 올리버는 도자기 장식품을 보더니 엄마, 이것도 나중에 내 보물함에 넣을래요. 올리버의 말에 저도 기분 좋게 웃으며 아이가 원하는 걸 몇 가지 사주었죠. 그러다 인사동에서 전통 한정식을 먹기로 했어요.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한꺼번에 맛볼 수 있다는 말에 저희 부부도 설레었고 올리버도 새로운 음식에 대한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상에 오른 김치, 잡채, 불고기, 된장찌개 그리고 신기하게 생긴 전통 나물들이 가지런히 놓였어요. 아이도 처음에는 약간 놀란 듯 했지만 한번 맛을 보고는 즐겁게 먹기 시작했어요. 특히 불고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엄마, 이거 너무 맛있어요. 집에 가서도 또 불고기 먹고 싶을 것 같아요. 그 해맑은 얼굴을 보니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인사동 거리를 산책하고 있는 그때였어요. 저희가 올리버와 골목길을 걷고 있을 때 한 아주머니께서 지나가시다가 올리버를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머, 애가 너무 예쁘네. 외국에서 온 아이인가 봐요. 알아듣기 힘든 한국말이었지만
저와 남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아주머니는 올리버에게 다가와 손을 내미시며 사탕을 하나 꺼내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여기 이거 먹어봐. 한국 사탕이 달고 맛있지. 올리버는 낯선 한국말에 조금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아주머니께서 주신 사탕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아주머니들도 올리버가 귀여워서인지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중 한 아주머니는 작은 떡 조각을 꺼내 올리버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웃으며 올리버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떡이라고 하는 한국의 케이크야. 한국 전통 간식이지. 한번 먹어볼래? 아이가 떡을 한 입 빼어 물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맛있다는 표정을 지으니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터졌어요. 그러자 다른 아주머니께서는 이런 귀여운 아이가 인사동까지 왔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되지라며 어디선가 호두과자를 꺼내시더니 올리버에게 건네주셨어요. 올리버는 호두과자를 받아들고 즐겁게 먹었고 그 모습에 저와 루카스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여행을 시작할 때는 이런 작은 환대가 저희를 이렇게 감동시킬 줄 몰랐어요. 아주머니들께서 저희 아들을 마치 가족처럼 여기시고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에 마음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잠시 감사하다고 한국어로 인사드리자 아주머니들께서 노노아임 땡큐라며 오히려 더 웃으시더라고요. 그날 인사동에서 만난 한국의 어머니들은 단순히 친절한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의 따뜻함과 넉넉함을 몸소 보여주는 분들이었어요. 올리버가 미국에 돌아가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곳을 기억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곳이 한국이구나. 올리버를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겨주는 분들이 있는 이곳이 정말 특별한 곳이구나 하고요. 남편과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올리버를 찾는 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여행을 시작할 때는 그저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와 문화를 보여주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이었는데 한국에서 우리는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큰 감동을 받은 거죠. 저녁이 되자 우리는 서울의 야경을 즐기기로 했어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보니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올리버는 그 높고 멋진 풍경에 눈을 떼지 못하며 저와 남편의 손을 번갈아 잡았어요. 그 작은 손이 한층 더 따뜻하게 느껴졌죠. 이곳에서의 기억이 앞으로 올리버의 마음속에 소중히 남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여기 한국 너무 좋아요. 다음에 또 와도 돼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언제든 다시 오자. 다음엔 엄마랑 아빠랑 더 많은 곳을 구경하자. 마음속으로 한국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